지역 상관없이 LTV를 80%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활용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전세도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 적용됩니다. 대출 무섭습니다. 하지만은 생산적인 대출과 소비적인 대출 중에서 소비를 위한 대출이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은 실물 자산을 사는 거는 생산적인 대출입니다. LTV가 80%가 적용이 되는데 무서워서 접근하는 무주택자들이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십시오. 예전에는 이게 투기지역하고 투기관리지역에서는 50%, 60%가 생애 최초는 대출이 가능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억 이하 주택이 60에서 70%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대출이 가능했어요. 이게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주택 가격, 주택이 머물러 있는 지역 상관없이 LTV를 80%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최대 6억까지만 적용하고 6억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뭐 있냐면은 DSR이 장래소득을 반영을 해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무분별하게 DSR 없이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활용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가 주택 중에서 진보하는 지역 중에서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조정이 되는 물건에 한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진보하는 거는 서울에서는 이걸로 사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은 서울의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는 주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은 우리가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주택이냐? 서울과의 교통, 일자리와 교통 연결이 잘 되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죠. GTX A, B, C 노선, 뭐 D까지도 저는 플러스하고 싶고, 이게 예비 노선이긴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그 이슈가 얘들의 편의성들의 미래의 가격들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판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분당선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된 노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정비 사업이 많은 주택 위주로 초기가 아니라 중후기가 가까이 가는 주택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80% 완화는 시장에 적극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요, 1주택자가 되기 위한 지금 현재의 세입자들은 반드시 한번 활용을 하는 게 장래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금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예전에는 기준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1년을 유지하고 신규 주택을 산 다음에 그 신규 주택을 산 시점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2년으로 바뀌고 1년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기간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네가 대출을 받아서 이동하는 주택을 산다고 하면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조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예, 이거 되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기존 주택 처분 안 하면은 대출이 회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2년까지 가능하고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폐지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입 의무까지도 폐지가 되어서 전세도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정책이고, 이거는 되게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효과는 뭐 미미하겠지만은 시장의 안정화에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했다는 거는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내가 신축 주택에 공급이 된데 세입자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시장의 안정화에 조금은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6개월 만에 처분해야 되는 걸 2년으로 연장했다는 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거는 거래에 대한 부분에는 효과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완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안정자금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긴급 생계 용도에서 뭐 대출 한도가 1억에서 1억 5천으로 확대되고,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돈이 모자라서 집을 팔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집을 팔 필요 없이 집 담보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주담대를 받는 거죠. 받아서 조금은 집을 보존하고
돈을 쓰는 부분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됐는데 이건 원래 생활안전자금이나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은 있었는데 한도만 바뀌었어요. 생활자금은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계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주담대 한도를 1억에서 1억 5천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또 중요한 게 실수요자 불편 개선을 위한 부분들, 기존 주택 처분의 의무에 대해서 예외로 허용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요거랑 연결이 돼요. 여기에 이제 기존 주택 처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는데 이 2년이 넘어도 되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공공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집을 불가피하게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기타 보유의 처분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은 이제 예외 조항이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 후 시가 15억에 초과하는 주택의 아파트 잔금 허용,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왜 15억에 캡을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분양을 받은 집은 중도금은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됐고 15억이 넘어가면 잔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은 중도금 대출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 중도금 대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잔금 대출을 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낳는 구조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는 내가 살 때 분양 받을 때는 한 11억이었어요. 근데 준공이 되니까 시가가 15억이 된 거예요. 나는 15억이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15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는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거주 의무 2년까지 있었으면 더 심각했겠죠. 이제 이거 없어졌으니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5억이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를 당시에 15억이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을 허용하겠다. 어느 정도 허용하겠나? 중도금 대출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시가 15억이 넘더라도 대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수요층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뭐 분양이 비싸지는 부분은 원가가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여건들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은 시가 15억이 넘더라도 대출에 대한 허용이 이제 15억 초과의 아파트들도 잔금이 허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거는 좀 날개를 이제 펼쳐서 이제 조금은 사람들의 수요층이 몰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간 거죠.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거는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거예요. 15억 초과 잔금에 대해서는 거기 넘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거래가 되느냐?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뭐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 보유자가 기존 주택에 증액 없이 대환 대출 허용. 예, 요거는 이제 임대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대출이 바뀝니다. 예, 여러 가지 바뀌죠. 바뀌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은 요겁니다. 요거. 생애 최초 주택자가 LTV 상한을 50, 70에서 80%로 한다. 저는 이제 대상자가 다주택, 이 부분은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권에도 5억 미만짜리 주택 중에서 좋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더 작게 들겠죠. 투자금은 뭐 한 1, 2억 드는데도 5억 미만짜리 주택 중에 좋은 게 있습니다. 타이밍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십시오. 무주택자한테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시장으로 볼 때는 다주택자까지 다양하게 풀려야지 시장의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그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이 지금 생애 최초의 그 LTV 상한이라는 부분 자체가 80% 하는 게 시장에 막대하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생애 최초의 주택 구매자는 공포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 없이 주택을 활용하는 부분과 지금 전세의 공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부분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전세의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들은 용기를 무릅쓰고 이제 생애 최초를 선택할 것이고, 그래도 나는 집값의 금리 때문에 무서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세를 선택하지 마시고 1주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져가십시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